수익 컨설팅 김인현 대표입니다. 기술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채는 그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거라고 하죠. 당장의 어떤 효익, 편리함 등을 위해서 부채를 얻는 것이고, 부채를 얻게 되면 미래의 소득의 일정 부분이 부채를 갚는데 또는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기술 쪽에서 갖다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술부채란 용어는 그 워드 커닝햄이라는 그 미국의 뛰어난 개발자가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드 커닝햄 씨는 위키를 처음 만들었고 애자일 선언문의 공동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과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몇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유혹은 당장 바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도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바쁘니까 그냥 빨리 지금 당장 돌아가는 코드가 스파게티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코드 안에 문제가 있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그 코드가 운영될 때 비용과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현재의 개발의 편리함을 위해서 미래 운영의 불편함을 감당하는 그런 걸로 보고, 이거를 이제 부채와 비교해서 기술부채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채는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를 들었는데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해서 출시하려고 할 때 이제 반드시 IT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상품을 도입할 때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상품 도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노력의 규모와 크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품질, 또 시스템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는 거고요. 이 크기를 기술부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부채가 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서 신상품의 출시 속도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이 기술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데 열심히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별 코드에 갖고 있는 어떤 스파게티 코드를 클린 코드로 바꾸는 것, 그것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하고요. 개별 코드 차원에서는 리팩토링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러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지난 수년 동안 차세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포함된 목표는 현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노력들이 대부분 IT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IT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술 부채가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이 비즈니스를 선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떤 기술을 도입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도입한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할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은 세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개발,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스스로 개발한 방식. 두 번째는 웹사이트에 알려져 있는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트를 개발한 방식. 세 번째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운영한 방식입니다. 셋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에 따라서 당장 들어가는 투자 비용 규모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이트를 개발 끝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체 개발했다면 최소한 몇 명의 인원이 운영에 매달려야 될 것이고 그 인력의 임금비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기업이 상용 소프트를 이용하느냐, 오픈소스 이용하느냐, 또는 서버나 스토리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느냐, 아니면 클라우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술 환경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도 큰 차이를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 기술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비용의 차이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부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화두는 기술 부채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 부채의 규모는 점점 더 빠르게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원인은 뭐냐면 기술 부채의 크기는 기술 발전 속도와 기술 도입 속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서 대응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부채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술 부채가 기업들 간의 경쟁력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기술 부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느 부분에 기술 부채가 있고 이 기술 부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적시에 또 투입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 부채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디지털 시대 기술 부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기술 부채는 미래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 부채를 해소하는 것은 단지 IT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경쟁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래서 기술 부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